친족 상도례 제도가 적용돼서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친족 상도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저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음. 저 가운데 있는 상도라는 게 그런 상도 얘기하는 거잖아. 박수홍이 지금 친족 사이에 상도가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던 거를 이렇게 지금 갈라선다고 해서 옛날에 이랬다, 제가 뭐 다 해먹었다 이러면 안 돼. 그게 상도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박수홍 27편입니다.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박수홍 친형이 62억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형수도 따라 들어갔대요. 박수홍이 끝내 아버지랑 형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천륜을 져버리네요. 사실 뭐 사과하는 게 힘듭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 채널에 이제 와서야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 뭐라고 했어? 박수홍 형은 잘못한 거 없다고 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영탁 막걸리를 쭉 찍으면서 제가 아예 싹 다 발라버렸습니다. 근데 11월 5일에 영탁 그 사재기 카톡이 뜨면서 난리가 났어. 아니 채널에 막 악플이 막 난리가 났어. 이진호 채널에서 막 단체로 와가지고 그런 테러를 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 이제 이진호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징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플러들이 없어졌어. 막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F킬라 뿌린 것처럼. 여태 박수홍 형편만 들었으니까 이 열람이의 말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제가 또 빤스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기사를 볼게요. 제가 파란 줄 빨간 줄로 해놨는데요. 파란 줄은 기존에 21억, 빨간 줄은 추가로 나온 겁니다. 21억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인건비 허위 계장 19억,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천, 신용카드 사용 9천만원, 요 3개에서 21억입니다. 추가로 나온 게 부동산 매입 11억 7천,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이렇게 해서 총해서 뭐 62억 정도 되나봐요. 21억 얘기가 나왔을 때 인건비 허위 계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거 그거 내가 현금으로 다 뽑아가지고 박수홍한테 직접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체를 갖다 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수홍 패밀리는 원래 한 팀이었습니다. 전체가 한 팀이었고 박수홍이나 뭐 박수홍 형이나 둘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머리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수홍이 시켰을 수도 있고,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수홍한테만 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형한테만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 자체는 당연히 불법 행위고 탈세잖아요. 지금 박수홍 형이 구속이 됐고 61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한 10년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밝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박수홍 나라 보내면 안 되니까 말을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징역을 살면 안 돼요. 뭐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뭐 10년 살아 이러면 안 돼.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박수홍 아버지가 현금을 찾아서 박수홍을 줬다는 부분, 저 부분은 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입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게 안 되면 박수홍 씀씀이를 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저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천만 원. 저게 형수가 썼다는 거예요. 어디 뭐 드레스하고 뭐 머리하고 뭐 학원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뭐 엄프를 하더만 결국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박수홍 형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수홍이 쓴 게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엄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징역 10년 나오면 안 되니까 박수홍도 이만큼 썼다라고 엄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천륜을 져버리면서 저렇게까지 나오면 박수홍 형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다 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겁니다. 부동산 매입 목적에 11억 7천만 원. 이 11억 7천만 원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요, 법인에서 11억 7천을 뺐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앞에 있는 허위 계상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는 그냥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잖아. 비용 처리라면 이 법인의 세금도 줄이는 겁니다. 부동산 매입 목적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여금으로 그냥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횡령으로 잡힐 수 있는 거지. 박수홍은 몰랐으니까. 마지막에 박수홍 계좌에 무단 인출 29억도 뭐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형의 입장에선 처음에는 박수홍 형이나 박수홍이나 한 팀이었어요. 저 무단 인출을 한 게 사실 뭐 현금을 뽑아서 뭐 아빠가
박수홍한테 직접 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쓰는 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현금 뽑아서 쓴 부분은 그냥 인건비 부분인 것 같고요. 계좌 무단 인출 저런 부분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씩은 뽑았을 거 아니야. 몇 백만 원씩에서 막 저렇게 뽑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결국은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박수홍 형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대여금 계약서를 쓰는 거지. 저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박수홍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단으로 인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 조사를 받으면서 형이 그랬을 거라고. 내가 그냥 부동산 살려고 박수홍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박수홍한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돈을 빼서 그냥 먹었냐라는 거랑 저 돈을 빼가지고 계약서를 써놓고 그냥 몰래 빌린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도 뭐 횡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디 TV 프로에서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법인 소유 8채라는 게 라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대부분인 줄 알았어. 아니 부동산 몇 개가 더 있긴 했지. 근데 그 공동 소유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법인 소유 8채 말고도 8채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유는 라일 법인 8채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형이랑 형수만 가지고 있는 저 8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좀 꽁쳐놓은 게 많긴 하네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꽁쳐놓은 부분을 야 어떻게 샀냐, 이거 횡령해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박수홍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저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가짜 계약서를 써놨을 거란 얘기입니다. 대여 계약서를. 그런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샀다, 이거는 갚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추가로 보겠습니다. 보험 얘기가 나옵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서 뭐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네요. 이 생명보험 얘기죠. 이게 14억짜리. 이거니까 한마디로 그냥 적금이었다. 박수홍이 지 이름으로 들고 돈 타는 것도 지가 다 타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당연히 범죄가 될 리가 없지. 박수홍 잘 되라고 들어준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친족 상도례 제도가 적용돼서 처벌 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친족 상도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저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저 가운데 있는 상도라는 게 그런 상도 얘기하는 거잖아. 박수홍이 지금 친족 사이에 상도가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던 거를 이렇게 지금 갈라선다고 해서 옛날에 이랬다, 제가 뭐 다 해먹었다, 이러면 안 돼. 그게 상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사를 넣은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저렇게 넣거든요. 저게 116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형사로 넣은 거 이 61억 이건 저 내용이 아닙니다. 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저기에 대해서 형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퇴직금으로 주기로 해놓고 그냥 쌓아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민사 부분은 사실 형이 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야. 이게 박수홍이 딱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 저거 다 내 거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저 투자하고 남은 저 재산이 아니라 처음에 투입했던 내 원금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건 틀렸다는 얘기야. 이 재산은 그냥 이 사람들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다른 기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거액의 상품권 뭐 구입 내역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어. 상품 구입 내역도 저것도 이제 세무사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빼돌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법인 돈으로 이렇게 뭐 상품권을 엄청 많이 사. 그리고 이게 접대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럼 그냥 돈 빼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접대비 처리를 하려면 상품권을 이게 내역을 좀 써야 돼요. 그거를 목록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외감 대상 기업도 저걸 잘 정리를 안 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야, 이 부분 그냥 잡아가라, 이렇게 좀 주는 식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저런 것까지, 저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문제를 걸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제 형이 뭐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뭐 당분간은 또 기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 형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결과가 아직 안 났잖아. 이 열람이의 말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